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번째 혁명입니다. 7월 30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미디어를 통해서 리플과 SE 소송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죠. 모멘텀. 3년 만에 그레이스케일 디지털 로지컬 펀드에 편입되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현물 ETF 승인, 더불어 이더리움 ETF 승인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XRP가 CME 파생상품 인덱스에 편입되었다. 이는 곧 XRP ETF의 연장선이다. 이게 승인되기 위해선 리플과 SE 소송, 그걸 통해서 상품과 증권에 대한 규격이 나와야 된다. 암호화폐는 상품이다. 이 법안이 하원에서 이미 통과가 되어 있죠. 그리고 상원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 시기를 맞물려 본다고 한다면 결국 소송 시기 또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비공개 회의에 대한 그 결과물이 아직 공개가 되고 있지 않죠. 그것으로 해서 변동성에 나온 매직 기회 바로 튀어가면 시작되는 거겠죠. 중요한 건 뭐죠? 결국 큰 그림에서 XRP의 그림은 정해진 그림입니다. 왜? 달러와 유로화의 프린터기의 주인장이 그쪽으로 에너지를 이동시키기로 100% 정했기 때문입니다. 리플과 SE 소송 이번 주에 최종 판결을 예상한다. 리플과 SE 간에 거의 4년에 걸친 법적 분쟁이 이번 주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최종 판결 가능성, 판결 지연 가능성도 있죠. 그러나 이전과는 사뭇 분위기가 다릅니다. 리플 CEO 브래딩하우스가 그 시기까지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었다. 여름까지, 그리고 조만간이라는 말을 최근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전 변호사, SEC 전 변호사가 SEC의 친암호화폐 리더십 전환이 리플 사건에 미칠 영향을 언급하였다. 자, 트럼프 행정부, 사실상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또는 트럼프건 해리스건 상원이건 하원이건 하원 435억 상원 100석 누구든 간에 이 시장은 100% 방향성이 정해진 패러다임입니다. 거스를 수 없는 문명의 거대 패러다임의 대전환기에 있다는 거, 그걸 인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수백 년 만에 돈의 혁명이에요. 첫 번째, 돈이 종이에서 데이터로 바뀐다. 달러 기반의 기축통화가 이제 스위프트 2.0으로 바뀌는 겁니다. 트럼프가 등장하죠. 이는 뭘까요? 달러의 힘을 빼기 위해서 전세계 국제결제통화 스위프트 1.0 그 혈관을 다 잘라낼 겁니다. 그 명분은 드러나겠죠. 그러나 시장에 대한 암호화폐 이 속도는 파급 속도가 조금은 빨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되든 간에 이 거대 흐름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친암호화폐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리플 사건이 더 원활하게 해결될 가능성이 높으며 리플의 유리한 판결이 날 경우에 SEC가 항소를 피할 가능성이 높다. 새로운 리더십, 새로운 SEC 위원장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서 더 관대한 접근을 취할 수 있지만 주요 스캔들이 발생할 경우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자, 그래서 지켜봐야 되겠죠. 중요한 건 뭐죠? 결국은 그동안 게리 겐슬러, 이 사람 또한 유대인입니다. 즉 그들의 하수인 역할을 했던 거죠. 이 사람이 악역을 담당했습니다. 들어와서 전 세계 코인 시장의 파급 속도를 조절한 겁니다. 지금은 금리, 유가, 환율. 금리와 환율, 얘는 국가 내수, 환율은 무역거래. 이때 필요한 돈이죠. 여기와 연결된 금융경제. 이게 메타버스와 블록체인과 4차원과 옮겨지는 근데 파급이 또는 속도 조절이 필요합니다. 그 조절에서 결국은 게리 겐슬러가 등장해서 XRP에 대한 소송으로 눌러버리고요. XRP 가격을 조절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이 떴죠. 알트코인들은 XRP 못지않게 바닥을 절었습니다. 6년 가까이 절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 그동안에 2021년도 버블이 있었죠. 그리고 다시 한번 꺼져 있습니다. 바닥에 살짝 올라와 있죠. 알트코인들이 지대로 된 3년의 응축기를 거쳐서 몇 달간의 지대로 된 한풀이가 나온다고 한다면 파급이 얼마나 커질까요? 알트코인의 복수의 시간이 온다. 시즌 시작될 것. 저 또한 그 시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폭발을 해야 알트코인이 터집니다. 그래야 진짜 개인들이 동원되죠. 이때 미디어가 양머리를 지대로 할 겁니다. 개인들의 거래량이 폭증하면서 추세를 벗어나는 상승추세를 벗어나는 슈팅이 나옵니다. 이때 세력들이 개인들에게 물량을 넘기겠죠. 그때 버블이 종료가 되는 겁니다. 이래야 단계별로 버블의 왕성 구도가 끝나는 겁니다. 3년의 응축기 그리고 몇 달 만에 게임을 끝내는 한풀이의 시간이 시차를 두고 머지 않았습니다.
다가오고 있다는 거. 그거를 확신하면 떨어지면 매직 기회, 오르면 올라서 좋은 거다. 투자는 선수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늘 긍정의 파동을 보냅니다. 장기간 동안의 매직 기간, 그리고 나서 8개월 동안 열매를 따고 다시 한번 그 열자금으로 또다시 투자를 지속해 나가죠. 그리고 슈퍼개미로 반열에 들어서는 겁니다. 아시겠죠? 투자 내공이 가장 중요하다. 긍정의 파동을 항상 보내라. 이 시장의 방향성은 정해져 있다. 시장 규모가 1000배 이상 성장합니다. 메가 팽창한다는 거죠. 비트코인도 100억을 보고 있어요. 계속 흘러나오고 있죠? 국가별로 비트코인에 대한 준비자산. 한 국가, 페드가, 미국 중앙은행이 비트코인을 준비자산 외환보유고로 매집하게 된다면 사실상 미국은 외환보유고가 필요가 없습니다. 달러가 기축이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유럽, 일본, 중국, 대한민국은 외환보유고가 필요해. 미국을 제외하고. 이래 기축통화, 달러의 수임을 빼죠? 즉 중앙은행의 준비자산으로서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금융기관도 마찬가지고요. 상장기업도 마찬가지고 이들이 하나같이 준비자산으로 비트코인과 또는 코인들을 갖추게 된다면 과연 얘네들의 값어치는 어디 가게 될까요? 이제 아시겠죠? 돈의 규칙이 바뀌는 천문학적인 기회가 온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이 문명을 제대로 받아들여라.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국가 차원에서 정부 차원이죠. 그리고 금융기관, 이 금융기관이라 하면 은행, 증권, 보험, 자산운용사, 연금기금, 캐피탈, 기타 등등이죠. 이거 하나하나가 증권, 은행, 보험 이거 하나하나가 캐파가 대단한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중앙은행, 자 그리고 상장기업들, 법인이죠. 얘네가 준비자산으로 비트코인에 들어오게 되면 공이 몇 개가 더 붙을까요? 시장에. 아시겠죠? 비트코인 100억이 허언이 아니다. XRP 100만원도 최소로 말씀드린 거다. 이더리움 수억 원, 섹테발 대장 코인 또한 기본적으로 시장 규모가 1000배 커지는 겁니다. 최소로 잡았다. 트럼프 측근, 트럼프는 2년부터 암호화폐에 관심을 가졌다. 저는 그 이전으로, 훨씬 더 이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 그때 비트코인이 탄생했었죠. 사토시를 명분으로 해서 세계 최초의 블록체인이 탄생했습니다. 제로금리와 세 차례 양적 완화. 달러가 수명이 끝났다. 이미 유가금리 환율의 시대가 끝났구나. 예상을 하고 그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도 그 패거리 중에 하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2년 전일까요? 아니죠. 그보다 훨씬 전이죠. 트럼프는 그 이전부터 이미 이더리움과 USDC, 본인의 트럼프 밈 이거를 제외하고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다. 이더리움은 가치를 지대로 알겠죠. 이더리움의 폭발은 정해져 있습니다. 얘는 대체 불가능해. 얘를 제치하고 인프라를 까는데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려. 그래서 얘를 폭발시킬 수밖에 없어요. 얘가 터지면 얘와 연관된 또는 알트코인들의 버블이 온다는 겁니다. 얘는 이거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잭 더 리플린의 트위터인데요. 도널드 트럼프는 지불 방법으로 XRP를 수락하고 62만 4천 XRP를 받았습니다. 후원금으로 XRP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도지, 시바이누 이런 것들을 받았죠. XRP를 수락하고 62만 4천 XRP를 받았다. 트럼프 또한 비트코인 선물 미결제 할증이 증가하고 있다. 시장에 긍정적이다. 이더리움 현물 ETF 전날 9,830만 달러가 순유출되었다. 대부분이 그레이스케일이었어요. 그리고 피델리티와 블랙록은 계속해서 순유입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레이스케일의 물량이 블랙록과 피델리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레이스케일의 순유출 물량이 줄어들게 되면서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유입량이 늘어오게 되면서 파동을 거쳐나가면서 대량 상승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순유출액이 3.56억 달러에서 2.1억 달러로 줄었다. 그래서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ETF 곧 유출세가 진정을 예상한다. 이 시기와 맞춰서 비트코인 ETF와 똑같은 흐름으로서 이더리움의 폭발이 나올 겁니다. 편안하게 그 시기를 기다리면 됩니다. 갤럭시 디지털의 CEO 마이클 로버워치가 투자자는 달러 가치 하락 대비 위해서 비트코인에 몰려들 수 있다. 달러 가치 하락 대비해서 이미 코인 시장에 미친 듯이 달려드는 것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한 번 마이클 로버워치가 미국 국가부채를 경고하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 급등할 것. 이미 전 세계 경제, 이미 전 세계 정부의 부채 노답입니다. 답이 없어요. 전 세계 통화 이미 제로금리, 저금리 아무리 올려봐야 몇 프로 안 돼. 이것 또한 답이 없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이 고령화죠.
도시화가 끝났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럼 뭐죠? 새로운 걸 깔아주면 됩니다. 새로운 신문명, 돈의 혁명이 먼저 CBDC, 스테이블코인, NFT, STO, RWA 그리고 우리가 드디어 투자하고 있는 가상자산입니다. 이쪽으로 신문명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리고 판의 규칙을 바꾸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지도를 정확히 읽었다. 읽었다면 완주하면 됩니다. 찡찡대지 말고 말입니다. 찡찡대면 그냥 포기하시면 돼요. 포기하게 되면 땅을 치고 후회하겠죠. 일생일대의 기회가 지나갔으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에, 아마존에 20년 동안 2,000배. 과연 전 세계 인구 중에 몇 명이나 될까요? 지금 그 이상의 기회가 우리 곁에 온 것입니다. 정확히 인지하시고요. 홍콩 입법회 의원, 스테이블코인 OTC 법안 마련 계획을 가지고 있다. 홍콩과 싱가포르, 중동, 아랍에미레이트, 전 세계 금융의 허브로서 그들이 선택을 하고 그쪽으로 혈관을 뚫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와 시스템이 서둘러서 마련되고 있죠. 스테이블코인과 장애시장 법안 마련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최근 흐름들을 하나하나 연결시켜 볼까요? 홍콩 블록체인 협회, 정부 외환기금, 이게 바로 외환보유고입니다. 비트코인 매입, 장기적으로 보유해야 된다. 이게 홍콩의 흐름만이 아니라는 거. 이는 곧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연장될 겁니다. 홍콩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라이센스 도입 계획을 가지고 있다. OSL CEO, 이더리움 스테이킹 상품 6개월 내에 홍콩 출시를 전망한다. 이더리움 ETF 승인이 반쪽짜리 스트리밍 말이죠. 스테이킹이 허용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스테이킹 또한 예정돼 있다. 이미 홍콩 이더리움 ETF 승인은 홍콩에서 세계 최초로 먼저 났었죠. 스테이킹 또한 홍콩에서 먼저 나오게 되면 미국에서 시차를 두고 스테이킹이 포함되게 될 겁니다. 홍콩 세계 최초 이더리움 혐오 ETF가 승인되었다. 홍콩 의원, 정부도 비트코인을 보유해야 된다. 홍콩 의회, 암호화폐 입법 소위원회를 출범하였다. 감이 오시죠? 흐름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하나 단계별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우리 곁으로 오고 있습니다. 모든 제도와 시스템이 시차를 두고 마련되고 있습니다. 지금 범지구의 지도가, 문명의 지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해 왔죠. 이 에너지의 축이 브릭스, 아세안, 아프리카, 중동으로 바뀌는 겁니다. 양적인 성장은 말입니다. 그리고 질적인 성장은 메타버스와 가상자산, 그리고 디지털 경제, 블록체인, 웹3, 가치의 혁명과 4차 산업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리고 혈관은 뭐죠? 바로 스위프트 2.0입니다. 전 세계 서버, 전기가 정전이더라도 어떠한 경우에도 멈추면 안 됩니다. 24시간 일주일, 365일 가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고 있죠. 그게 바로 FedNow. 중국 중심의 CIPS, 블록체인 망으로 연결되죠? 그러면서 캐나다 페이먼츠, 중동 중심의 분화, 그리고 브릭스, 아프리카 모든 것들이 그 망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지금은 그 망을 구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모습을 드러내는 거. 이 망의 주인이 바로 리플과 XRP입니다. 이쯤 되면 100% 예정된 일이다. 아시겠죠? 흔들거리지 마시고 이 엄청난 문명의 바로 기회를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